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바로 영어 문장을 따라서 물의 신비한 여행을 함께 가보는 거죠. 문장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제가 칠판에 하나씩 설명해 주듯이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게요. 자, 오늘의 가장 큰 질문이에요. 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이 빗방울들 대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걸까요? 매일 보는 거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바로 여기, 이 영어 문장들 안에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문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탐험해 볼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물의 여행, 그 시작은 바로 태양과 물이 만나면서부터예요.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Heat from the sun warms water. 바로 이 문장이 물의 긴 여행이 시작되는 첫 신호탄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태양에서 온 열이 물을 데워요 라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문장이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분해해 보자고요. 자, 여기 칠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문장을 분석하는 건 꼭 레고 조립 같아요. 첫 번째, 이 문장의 주인공, 그러니까 무엇이 이 일을 하고 있죠? 맞아요. Heat from the sun, 즉 태양에서 온 열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자, 그럼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네, warms, 데운다는 행동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데우는 거죠? 그렇죠. water, 바로 물을 데우네요. 어때요? 주인공, 행동, 대상, 이 세 가지 블록이 딱 합쳐지니까 멋진 문장이 하나 완성됐죠? 방금 우리가 찾았던 문장의 주인공 있죠? 이걸 조금 더 멋진 말로 주어라고 불러요. 문장의 주인이란 뜻이죠. 항상 누가 또는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라고 한답니다. 데운다, 먹는다, 달린다처럼 보통 쉬운 다로 끝나는 말들이 전부 동사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말, 이걸 목적어라고 불러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이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되는 말이죠. 이번 문장에서는 워터가 목적어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세 가지가 문장의 핵심 삼총사랍니다. 자, 태양열 덕분에 물이 따끈따끈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엔 공기와 구름이 등장할 차례예요. 두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Some warm water goes into the air. 한국말로는 따뜻해진 물 일부가 공기 중으로 들어가요 라는 뜻이에요. 뭔가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수르륵 올라가는 모습 상상되지 않아요? 자, 이것도 우리 한번 분해해 볼까요? 주인공, 즉 주어는 뭘까요? 그쵸, some warm water, 일부 따뜻한 물이에요. 그럼 행동, 동사는 goes, 간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번에는 무엇을에 대한 답이 없네요. 목적어가 없어요. 대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into the air, 즉 공기 중으로라는 말이 있네요. 아하, 그러니까 모든 문장에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구나.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자, 이렇게 공기 중으로 올라간 물방울들, 얘네들한테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음 문장이 알려주네요. Tiny water drops in the air form a cloud. 와, 드디어 공기 중에 작은 물방울들이 구름을 만들어요.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문장은 주인공이 조금 길어요. 주어가 뭘까요? 바로 tiny water drops in the air, 이 전체예요. 공기 중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 이 긴 덩어리가 전부 다 주어인 거예요. 자, 이 주인공들이 하는 행동, 동사는 form, 만든다는 거고요. 그럼 무엇을 만들죠? 맞아요. A cloud, 구름을 만들죠. 이게 바로 목적어.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가 나왔네요. 와, 이제 하늘에 몽실몽실 구름이 생겼어요. 물의 여행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비가 내리는 단계죠. 이번 문장은 조금 특이해요. 두 개의 이야기가 합쳐져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Water drops in the clouds get bigger and rain falls. 구름 속 물방울들이 점점 커지다가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일이 차례대로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문장이 길다고 해서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반으로 딱 잘라서 보면 되거든요. 자, 먼저 앞부분부터 볼게요. Water drops in the clouds get bigger. 여기서 주인공, 주어는 Water drops in the clouds, 즉 구름 속 물방울들이에요. 그럼 동사는 뭘까요? Get bigger, 더 커진다는 거죠. 여기도 무엇을이 없네요. 그냥 주인공인 물방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름 속에서 물방울들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다가 드디어 rain falls, 비가 내립니다. 와, 정말 짧고 간단한데 가장 극적인 순간을 딱 보여주는 문장이죠. 여기서 주어는 rain, 동사는 falls. 아주 명확하네요.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태양 때문에 물이 데워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게 모여서 구름이 됐다가 마침내 비가 돼서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엄청난 여행,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멋진 과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대망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call the process the water cycle. 우리는 이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이랑은 구조가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주어는 we, 우리, 동사는 call, 부른다. 그럼 무엇을 부르죠? The process, 그 과정을요. 이게 목적어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부른다 하고 끝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부르는지가 빠졌으니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the water cycle이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새로운 이름인 셈이죠. 이렇게 목적어를 도와주는 말을 보어라고 한답니다. 와,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물의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하면서 영어 문장의 비밀도 전부 알아냈어요. 최고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문장을 만드는 기본 재료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게요. 자, 기억나죠? 문장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재료들. 바로 주인공인 주어, 주인공의 행동인 동사, 그리고 그 행동의 대상인 목적어예요. 물론 목적어는 없을 때도 있었지만요. 앞으로 어떤 영어 문장을 만나든 이 세 가지 핵심 재료부터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장의 뜻이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영어 문장의 비밀도 알게 됐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저기 보이는 나무는, 책상 위의 연필은,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영어 문장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행복하다, 새가 노래한다, 이런 식으로요.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